이사 때문에 벌써부터 골치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? 네, 정말 큰일이죠. 특히 그 포장이사 업체 고르는 거요.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다는 점 보내주신 자료에도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. 맞아요. 광고는 진짜 많은데 어딜 믿어야 할지, 비용은 또 이게 적절한 건지 그렇죠.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그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서요. 후회 없는 포장이사를 위한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보려고 합니다. 좋네요. 이 복잡한 과정 저희랑 같이 좀 명쾌하게 정리해 보시죠. 네, 좋습니다. 이사는 뭐랄까 단순히 짐만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. 큰 비용하고 또 노력이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생활 이벤트죠. 맞아요.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특히 그 계약 과정에서 투명성 문제,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 산정,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. 네네. 오늘은 바로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실질적인 조언들을 풀어보겠습니다. 맞아요. 그 자료 중에 어떤 분 메모 보니까 추가 요금 폭탄 맞았다는 경험담도 있더라고요. 아찔하죠. 그런 경우 정말 속상하죠. 그러니까요. 온라인 후기만 믿기에는 좀 불안하고 지인 추천도 사실 한계가 있을 텐데요. 자료에서는 어떤 점을 좀 강조하던가요? 믿을 만한 업체를 알아보는 확실한 방법 같은 거요? 네, 중요한 지적이세요. 자료에서도 여러 번 강조된 부분이 바로 그 계약의 명확성이었습니다. 단순히 후기 별점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. 별점만 보면 안 되는군요. 네. 상담 단계에서부터 계약서하고 약관, 이걸 상세히 설명해 주는지, 그리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작업 조건이 바뀐다거나 특수가구를 옮긴다거나 할 때요. 네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미리 고지하는지 이걸 꼭 확인해야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. 미리 다 알려주는지가 중요하군요. 그렇죠. 지인이나 커뮤니티 추천도 참고는 하시되 최종 결정 전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.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. 계약 내용을 정말 꼼꼼히 확인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자료를 보면요. 같은 조건인데도 견적이 정말 다양하게 나온다고 쓰여 있었어요. 네, 그렇죠. 사진만으로 견적받는 건 좀 부정확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. 맞아요. 그럼 정확한 견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, 그 사진이나 전화 상담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명확합니다.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은 역시 방문 견적입니다. 직접 와서 봐야 하는군요. 네, 좀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전문자가 직접 방문해서요. 짐의 양이라든지 작업 동선, 또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사용 조건 같은 거 있잖아요. 네, 이런 현장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합리적인 견적이 가능해지는 거죠. 그렇겠네요. 그리고 견적서에 그 포장재는 뭘 쓰는지, 운반비, 인건비, 사다리차 쓰면 사용료, 혹시 보관하게 되면 보관 비용까지 이런 세부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나중에 그 예상 밖 추가 요금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와, 견적서 항목까지 꼼꼼히 봐야겠네요. 방문 견적이 필수라는 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. 네, 꼭이요. 근데 이사 비용 이게 정말 부담스럽잖아요. 안 그래도 보내주신 자료 중에 비용 절약 팁 관련 기사도 있었는데 어떤 좀 현실적인 방법들이 소개되었는지 궁금해요. 네. 몇 가지 아주 유용한 팁들이 있었습니다. 첫 번째는 시기 조절인데요. 자료에 따르면 이사 수요가 확 몰리는 날 있잖아요. 손 없는 날이라고 하죠. 네네, 손 없는 날. 네, 전통적으로 이사하기 좋다고 해서 수요가 많은 날인데 이런 날이나 주말을 피하고요. 평일, 특히 오후 시간대를 이용하면 평균 한 15%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우와, 15%요. 그거 생각보다 정말 큰데요? 네, 무시 못하죠. 이게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. 그러네요. 또 다른 팁은 없었나요? 두 번째는요. 그 파손 위험이 좀 적은 개인 물품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옷이나 책 같은 거요. 네. 이런 것들은 업체에서 박스를 미리 좀 받아서 직접 포장하는 거예요. 부분 셀프 포장이라고 하죠. 이렇게 하면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. 내가 할 수 있는 건 미리 해두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세 번째는 결제 방법인데요. 일부 업체에서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약간의 할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에어컨 실외기 분리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정말요? 네, 그러니까 상담할 때 이런 것도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고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. 이야, 이것도 꿀팁인데요. 상담할 때 꼭 물어봐야겠어요. 네, 한번 시도해 볼 만하죠. 근데 아무리 저렴하게 한다고 해도 이삿짐 파손되면 그건 정말 속상한 일이잖아요. 그럼요. 가장 중요하죠.
자료에 나온 파손 방지 팁이라든지 아니면 이사 당일에 꼭 챙겨야 할 점 이런 건 뭐가 있었을까요? 네, 파손 문제는 정말 민감하고 중요하죠. 자료에서는 특히 고가 가전제품이나 뭐 가구 같은 거요. 이런 건 포장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나 외관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좀 찍어두라고 권장합니다. 아, 증거를 남겨둬라? 네, 그렇죠. 나중에 혹시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이사 당일에는 작업 시작하기 전에 바닥이나 벽모서리 같은 곳에요. 그 보호제 제대로 설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. 아, 바닥 보감 같은 거요? 네, 맞아요. 흠집 나면 안 되니까요. 또 그 사다리차 도착 시간이나 엘리베이터 사용 시간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걸 미리 관리사무소랑 잘 조율해 둬야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나 추가 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. 이야, 정말 체크할 게 많네요. 미리 증거 확보하고 현장 확인 철저히 하고. 네, 맞습니다. 짐 정리까지 다 끝나면 이제 진짜 끝인가 싶지만 혹시 자료에서 놓치지 말라고 한 마지막 점검 사항 같은 게 또 있었나요? 네, 있습니다.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시면 안 돼요. 아, 또 있어요? 네, 가구 배치가 다 끝나자마자 바로 전등 들어오는지, 수도는 잘 나오는지, 가스 연결 상태는 괜찮은지 이런 기본적인 설비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. 문제가 있다면 작업팀 철수하기 전에 조치를 받는 게 제일 좋아요. 아, 그 자리에서 바로요? 네, 나중에 발견하면 다시 요청하기도 좀 번거롭고 어쩌면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. 그렇겠네요. 아,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이 있었는데요. 입주 청소 대신에요. 이사업체의 멸균 청소 서비스를 함께 문의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팁도 자료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. 오, 멸균 청소까지 같이요?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. 네, 같이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죠. 와, 정말 포장이사 하나에 알아야 할 정보가 이렇게나 많았네요. 네, 그렇죠. 신경 쓸 게 많습니다. 오늘 청취자분의 소중한 자료 덕분에 저희가 깊이 파헤쳐본 내용들이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의 그 막막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. 특히 여러 업체 견적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나왔는데 근데 어디서부터 이걸 알아봐야 할지 좀 고민이시라면요. 네,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아주 구체적인 예시가 하나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서경석의 이사방 같은 그런 플랫폼에서는요. 여러 검증된 업체의 무료 방문 견적을 한 번에 신청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런 플랫폼이 있군요. 네, 이런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직접 발품 파는 수고를 좀 덜 수 있겠죠.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세부 항목까지 꼼꼼하게 비교해서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편리하겠네요. 네, 이사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런 정보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오늘 저희가 이렇게 깊이 파본 내용들이 청취자분의 성공적인 이사, 그리고 또 새로운 공간에서의 기분 좋은 시작에 꼭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. 네,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요,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. 네,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